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기물에 대한 리얼리티를 살짝 올려서 이런 식의 정모라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기 위해선 몇 가지 이제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일단 폴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쪽에다가 맵 소스 할 거, 여기다 맵 소스 넣을 거 해놓고요. 여기다 이제 필요한 맵 소스를 몇 개 해놔야 되는데, 일단 먼저 그 작업부터 해가지고 한꺼번에 합시다. 일단 천 선묘 보면, 이미지 보면 쓸만한 게 좀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약간 사방 연속 무늬가 될 수 있는 무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단순 섬유 질감이 있는 사진을 구글에서 좀 찾아서, 아니면 뭐 사진 사이트 같은 데서 찾아서 얘를 이용해서 그 매핑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 복사를 해주고 포토샵을 열어서 새로 만들기 하면 클립보드 크기만큼 클립보드가 생기니까 만들기에서 Ctrl V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는데, 이대로 그대로 매핑 소스를 가져가면 요 면과 요 면이 닿을 때 얼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여기 옆에 위아래 붙어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여기서 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옆에 이게 이렇게 붙었을 때 여기 경계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아니면 얘가 위에 있을 때 얘가 아래로 이렇게 붙었을 때 요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가져가야지 나중에 매핑할 때 자연스럽게 매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여기서 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얘를 둔 상태에서 필터에서 보면 여기 기타에 오프셋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프셋이 뭐냐면 이거를 이만큼을 이동을 시켜줘서 요 경계 다음 부분을 요 중간쯤에 이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동을 시켜주면 중간 여기가 다음 면이잖아요. 여기가 보이게끔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그 다음 면만 자연스럽게 해주면, 지금 이게 이동되는 게 보이죠? 요 다음 면만 자연스럽게 여기서 조정을 해주면, 그러면 여기 면은 지금 여기 면이랑 딱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방 연속 무늬를 해도 자연스럽게 경계면이 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 부분이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 부분을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요 제일 간단한 툴, 요거는 원래 이렇게 점 떼고 그럴 때 쓰는 툴인데, 요거를 경도를 살짝 올려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거주면 그 부분이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복구가 좀 됐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보다는 스탬프를 이용해서 좀 정밀하게 해주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스탬프를 크기를 한 요 정도로 해줘서 Alt를 눌러주고 여기 부분을 싹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이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계 부분 있는 부분을 이게 까딱하다가는 이게 여러 번 겹쳤을 때 패턴화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를 고급 객체로 변환을 해서 크기 변화에도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얘가 나중에 매핑 소스를 썼을 때 이렇게 연속으로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자연스럽게 보이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그래도 살짝 패턴이 보이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패턴이 보이면 나중에 요 부분이 어색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방지해 주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만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오프셋을 해줘서 경계면이 이상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그래도 이상하면 또 조금 손을 더 봐주고, 오프셋을 몇 번을 해줘서 패턴이 안 보이게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완벽하게 패턴이 안 보이게 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대략 이런 방법으로 패턴을 안 보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오프셋. 자, 이렇게 준비를 해줘서 서미가 준비가 됐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주고, 바탕화면에 정물화 매핑 JPG로 해도 되고 PNG로 해도 되고, 뭐 1001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주고요. 확인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사과 이미지가 참고할 게 좀 필요하겠죠. 사과를 쳐줘서 이미지를 깔끔하게 되어 있는 이미지를 좀 찾아봅시다. 자, 홍옥으로 할지 부사로 할지는 정하시고, 자, 비교적 모양이 잘 나온 부분을 윗면은 이 사진을 좀 이용을 하고, 이미지 복사, 윗면은 요 부분을 조금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옆면은 좀 더 잘 나온 걸 좀 찾아봅시다. 자, 요 이미지 괜찮으니까 요거 이용을 합시다. 이미지 복사, 새로 만들기 해서 클립보드. 여기 윤병락 작가 보이네. 사감만 그려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상자 속 사감만 그리는. 이미지 복사. 자, 그래서 요거랑 요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사과를 만들어 봅시다. 이따가 이렇게 매핑 소스 준비를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블렌더로 가서 작업을 합시다. 열어서 일단 테이블이 될 애를 먼저 작업을 해주고, 얘를 조금 납작 조금만 키워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조금 넓은 테이블로 두께를 조금만 더 줍시다. 자, 이 정도만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전체 선택했으니까 만약에 선택 안 돼 있으면 A 눌러서 전체 선택해 준 다음에 벨벨 눌러줘서 약간 옆을 둥글게, 그 다음에 얘를 단계를 좀 여러 번 5단계 정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요 모양이 되죠. 다리는 안 만들게요. 다리를 보이게 하고 싶은 사람 다리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위치를 조금만 내려서 약간 요 정도만 되게.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 이제 천을 엎을 건데, 천은 그냥 플랜을 하나 만들어 놓고 크기를 좀 넉넉하게, 이 정도로 넉넉하게 완전히 덮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얘를 쪼개줘야죠. 해주는데 100. 이거 더 디테일하게 부드럽게 해주려면, 만약에 실크 느낌의 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그냥 숫자를 늘려주면 돼요. 이렇게 숫자를 늘려주면 되는데, 근데 그만큼 나중에 이 천 모양 만드는 시뮬레이션 할 때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100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도 100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여기 요 아이콘으로 들어가면 이 피직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무슨 효과를 주는, 예를 들면 뭐 바람을 불게 한다든가 뭐 유체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그때 누가 질문했었던 물체끼리 그러니까 먹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만든다든가, 뭐 그러한 물리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도구들이 여기 있어요. 뭐 다른 툴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많이 쓸만한 거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여기에서 이 옷감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축 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걸쳐지려면 얘도 물리적인 효과를 넣어줘야 돼요. 이 걸쳐지는 얘도.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가 걸쳐지도록 충돌을 해줘야 돼요. 충돌 효과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요 테이블 역할을 해주는 박스에는, 그 다음에 옷감에는 그 천에는 옷감의 효과를 넣어줘요. 이렇게 되면 여기 보면 프리셋들이 있죠. 코튼 있고 뭐 실크 있고 뭐 가죽 있고 뭐냐 데님 뭐 이런 게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코튼으로 한번 해볼게요. 코튼으로 프리셋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자기 느낌에 따라서 여기서 더 많은 그 효과를 찾아내면은 더 좋은 효과를 만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런 상태로 해주고 나서 요로가 레이아웃에서 해야 돼요. 모델링에서 혹시 작업을 하고 있다면, 모델링에는 타임라인이 없으니까 레이아웃에 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플레이 버튼 눌러주기 전에 얘를 좀 충분히 해줘야 돼요. 얘를 한 500프레임까지는 해줘야지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완벽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모양에 따라서 얘가 천이 이렇게 내려간 게 보이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더 많이 면수가 많이 쪼개져 있으면 더 리얼하게 얘가 잡히겠죠. 근데 그만큼 시간은 더 오래 걸려요. 자, 이런 식으로 됐다 싶으면 멈추고 한번 이렇게 봐서 마음에 들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대략 이게 보면 이런데 오류가 있죠. 뭐 뚫고 나오고 뭐 이런 거는 뭐 정밀하게 작업을 하면은 이것도 방지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지금 주어진 만큼만 일단 해봤어요. 그리고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면 얘를 데님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는 청바지 재질이니까 약간 딱딱한 느낌의 그런 천 느낌으로 이렇게 된 거죠. 또 다른 스타일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실크. 자, 실크는 좀 약간 지글지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떨어졌네요. 무건 안지는 한번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는데 그 중에서 골라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요거 이렇게 피지컬에 두면 여기 모디파이에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렇게 모디파이에서 넣은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애고 싶다. 지금 아니 여기서 하던 걸 없애고 싶다면 모디파이어에서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모디파이어에서 없애면 여기도 없어졌죠. 뭘 하려고 그러냐면 약간 사전에 먼저 꾸김을 살짝 준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을 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약간 꾸김을 주려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줘도 되지만 우리가 안 써봤던 거, 이 스컬핑이라는 거 한번 써봅시다. 스컬핑은 뭐냐면 약간 조각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림 보이듯이 얘를 이렇게 쑥 눌러주면 이렇게 지금 얘가 보통 스컬핑 할 때 그 양쪽에 똑같이 만들게 하는 게 있어서 이게 그냥 기본 설정으로 돼 있는데 얘를 풀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만큼 볼록하게 올라온다는 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조각하듯이 해야 되는데 원래는 요 기능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지브러시라고. 근데 그 지브러시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사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요거를 제대로 하려면 그 태블릿이 있어야지 이 감도에 따라서 살짝 올라오고 꾹 누르면은 세게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태블릿 없이 작업을 하니까 혹시 태블릿 있는 사람은 태블릿 이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얘를 미리 약간 구김을 준 다음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먼저 좀 꾸김을 준 다음에 지금 이 펜이 있어서 약간 비슷하게 태블릿 느낌을 낼 수는 있는데 완전히 태블릿처럼은 잘 안 돼요. 꾸김을 살짝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주면 어떨까? 이 스컬핑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설명할게요. 이 상태에서 옷감 마찬가지로 코튼이랑 이거 해보면 수치가 바뀌는 게 보이죠? 데님은 좀 딱딱한 거고 코튼은 가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성이 400 정도 되니까 코튼을 해주고 코튼을 조금만 세게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거의 펴지네. 이 상태로 종료가 되냐? 특이하게.
어쨌든 아까 막 구김 줬던 거는 아주 높게 구김 준 거 외에는 펴지네요. 진짜 천처럼. 자, 근데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다시 한번 스컬핑 가서 아주 심하게 해줘야겠네, 얘를. 해주고 시뮬레이션. 자, 너무 끄겼네 이번에는. 그죠? 자, 그러면은 뭐 시뮬레이션 이 정도 하고, 시뮬레이션은 이 정도 하고 스컬핑으로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스컬핑이 안 먹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스컬핑이 안 먹어요. 이거 물리 요게 먹어 있어서 이 상태는 안 먹으니까 이제 완전한 메쉬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스컬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적용을 하는 거는 모티파이에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티파이에서 적용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너무 구겨진 건 좀 펴야겠다. 일단 여기 아래가 이렇게 접어 들어간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스컬핑을 가서 밑을 조금 더 키워야겠네. 강도가 너무 세다. 아, 반경을 늘렸어야 되는구나. 반경 강도는 줄이고. 이게 컨트롤을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요. 다시 그냥 하면 튀어나오고. 이상하다. 아이, 인위적으로 하니까 이상하네요. 이쪽 면 쓸게요. 살짝만 튀어나오게 해서. 요 튀어나온 거는 모델링에서 그다음에 스컬핑으로 가서 대략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뒤로 가네. 이쪽은 마음에 안 드니까 전체를 선택해서, 아니, 기구랑 벽면을 선택해서 아예 돌려버릴게요. 180도. 그 다음에 얘를 subdivision 표면 해주고, 그 다음에 shape 해주면 대략 모양은 이렇게 나온 걸로 하고, 여러분들은 더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걸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쉐이딩으로 가서 얘 매핑을 해주는데, 자, 새로운 거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추가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 해주고, 열기에서 데스크탑에 아까 해줬던 천원 이미지 열기 해주면, 얘를 그대로 이렇게 먹여주면 요 아까 했던 게 했는데, 지금 이 섬유가 굉장히 지금 굵게 돼 있잖아요. 뭐 물론 이런 천도 있겠지만 너무 굵으니까, 그래서 얘를 사방 연속 무늬로 여러 개로 복제를 해줘서 여기다 표현되게 하려면, 자, 추가, 여기 보면 벡터에 매핑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해주면은 여기다가 개수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축척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벡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라졌죠. 왜 사라지냐면 여기 이거 매핑 UV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해서 텍스처 좌표라는 거를 하나 열어주고요. 그 중에서 오브젝트를 얘를 찍어주고, UV를 여기다 벡터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돼 있죠. 근데 지금 1이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연결을 안 한 거랑. 그래서 얘를 만약에 셋 해주면은 천이 섬유가 더 늘어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텍스처 포토샵에서 작업할 때 그 경계면이 나타나면 여기 이렇게 다 경계면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 포토샵 작업을 처음부터 좀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천 모양이 이렇게 내려간 게 보였고요. 자, 4개 정도는 해줘야겠네. 그래야지 조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약간 요철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요철 만드는 거 벡터에서 범프도 이 컬러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높이에다 갖다 대고, 요 원본 이미지의 색깔을, 그러니까 원래는 범프용 이미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간이로 요걸로 그냥 요철이 있다는 정도만 느껴지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노멀을 여기다가 노멀에다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요철이 생기는데 너무 징그러우니까 한 0.2 정도만 해주고, 실제 렌더링 각도로 보면은 이 정도 되게. 그 다음에 반사값은 섬유니까 거의 안 주고, 그 다음에 거칠기는 좀 높여서 반사가 거의 안 되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대략 이런 식으로 천은 준비가 됐고요. 여기서 가서 이번에는 유리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유리볼은 지난번에 했던 방법 커브를 이용해서, 근데 걸리적거리니까 일단 얘는 조금 없애버리고요. 여기 라이트랑 카메라도 나중에 살려서 합시다. 자, 그래서 얘를 세워주고 90도로,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로 가서 작업을 해봅시다. 정면으로 보게 해서 얘도 단축키 할당을 해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편한 데다가 단축키 할당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수치를 보려면 여기서 해주는 게 좋아요. 0, 0. 그러면은 딱 가운데 오는 게 바로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돌려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요게 약간 튀어나오게 조금만 튀어나오게. 자, 아이고. 이렇게 요 모양을 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한 바퀴 돌려주고 스크류 이용을 해서 X축으로 한 바퀴 돌아주고 그 다음에 병합을 해줘야지 요 꼭지점이 딱 닿아요. 자, 이렇게 대충 모양을 좀 잡아서 대략 이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조금만 늘려줍시다. 부드럽게. 어차피 모디파이어를 한번 더 주긴 할 거지만 일단은 이렇게 얘를 조금만 더. 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너무 얇게 돼 있으니까 얘를 두께감을 주는 모디파이어를 하나 더 써볼게요. 여기 솔리디파이라는 걸 해주면 여기 두께감이 살짝 생기죠. 그래서 두께를 이 정도 이렇게 모양이 잡혔고 요거를 밑에 모양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얘를 컨버트 투 메쉬로 바꿔주면 메쉬로 바뀌었죠. 그러면 에디트 모드로 가서 여기를 두께를 살짝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엣지로 가서 Alt 누르고 얘를 살짝 잡아주고 아래로 살짝 내려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주고 살짝 이 정도 옆으로 해서 봅시다. 이 정도. 얘는 조금 다시 안으로 살짝. 그렇게 해주고 다시 엣지해서 얘를 나중에 부드럽게 해주면은 여기가 그냥 둥글게 돼 버리니까 얘를 한번 베벨을 살짝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 정도가 유지가 되면서 부드럽게 바뀌니까 그래서 나가서 모디파이어에서 सब디비전 표면을 주면 모양이 이렇게 잡혔죠. 요거 뭐 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써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질감을 줘야 되는데 평면 굳이 뭐 큐브는 이제 없어도 되긴 하네 사실은. 자, 그래서 쉐이딩으로 가서 쉐이딩으로 가서 얘한테 질감을 줘야 되는데 얘를 잠깐만 위치부터 잡아야겠구나. 잠깐만요. 여기서 정면에서 이 정도. 그 다음에 위치는 크기도 너무 크다. 위치는 살짝 이 정도. 대략 됐고 다시 쉐이딩으로 가서 얘에다 이제 유리 재질을
입힐라 그러는데, 근데 요리 일반적인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요 렌더링, 이 뭐라 불러야 될까? 이브? 이비? 뭐 이 렌더링 방법은 투명도가 안 먹어요, 잘. 그래서 렌더링 엔진을 바꿔줘야 돼요. 뭘 바꾸냐면 얘로. 이건 대충 사이클이라고 대충 얘기할게요. 어쨌든 요걸로 렌더링 엔진을 바꿔줘야지 이 투명한 게 먹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를, 아이고, 얘에다가 새로운 쉐이딩을 매겨주는데, 자, 일단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계속 이걸 썼죠. 프린시 폴드 BSDF. 요거를 했는데, 요걸로도 투명 유리 제품 느낌을 줄 수는 있는데, 자,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얘를 끊어주고, 여기 추가 중에 쉐이더 중에서 아예 유리 쉐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쉐이더가 먹잖아요. 이거 진짜 리얼로 해야겠다. 이렇게 쉐이더가 빛도 있게 해야 되고, 자, 이렇게 아예 유리 쉐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써도 되고, 이게 이 이브 방식보다는 조금 더 리얼하게 렌더링이 나오는 엔진인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리얼한 작업을 블렌더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보통 보면 포트폴리오들 쭉 올리는 거 보면 블렌더 유저가 만든 리얼한 거는 그렇게 리얼하진 않거든요, 사실. 고수가 한 거라도. 근데 이제 3D Max나 다른 고급 프로그램들로 작업한 거는 이게 사진인가 3D인가 할 정도로 리얼하게 나와요. 근데 이 블렌더로 작업한 것 중에서 그 정도로 리얼하게 작업한 건 못 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리얼하게 렌더링 되는 게 요거예요. 만약에 입으로 하면 얘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렌더링이. 그러니까 얘 사이클스 얘로 렌더링을 해줘야지. 물론 속도가 느려져요. 고급 렌더링, 약간 좋게 렌더링이 되는 대신에 실시간으로 되니까. 이렇게 유리 재질을 이렇게 매길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얘로도 충분히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기냐면 연습 삼아 한번 봅시다. 얘로도 이렇게 매길 수가 있는데, 얘를 뭘 조절하면 그렇게 되냐면, 자, 일단은 제일 간단한 거는 여기 전달이라고,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 전달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투명도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거 투과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얘를 높여주면 일단 많이 투과가 돼 보이고, 그 다음에 거칠기를 많이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거랑 비슷해지죠. 그 다음에 반사값 어느 정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있는데 IOR 요게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요거는 조금만 바꿔도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절을 잘 보면서 해줘야 돼요. 이건 수치가 많이 바뀌면 완전히 딴 물체가 돼버려요. 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유리 재질도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카메라 뷰로 한번 보면, 그리고 잠깐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됐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조금 그 노이즈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 이런 렌더링 엔진 방식, 그러니까 한 점을 역추적해가지고
그게 주변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서 이런 질감이 나는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하는 방식이 리얼하긴 한데 이런 노이즈가 좀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노이즈를 조금 없애려면 얘 렌더링 해상도를 엄청 높여야 돼요. 얘를 높이면 높일수록 노이즈는 없어지는데, 근데 지금 이것도 다른 엔진에 비해서 엄청나게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까지 높이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여기 렌더 노이즈 제거해가지고 요거를 쓰면 약간 뭉개지듯이 노이즈가 좀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줘서 얘를 물론 아주 나는 퀄리티를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올려주면 돼요. 일단 이렇게 렌더링이 된다는 걸 일단 한번 봤으니까 일단 유리 질감 이렇게 요거 수치 조금씩 바뀌면 요 느낌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뀌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사과를 만들어 봐야 되니까 일단 얘는 조금 안 보이게 해두고 그 다음에 추가로 스퀘어를 해주는데 얘 링을 조금만 늘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얘를 가지고 사과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자, 정말 가서 얘를 이용해서 요거를 비례 편집을 해주면 같이 얘뿐만 아니라 같이 좀 내려가죠. 너무 내려가 범위가 커지니까 살짝만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사과 모양을 잡아주면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너무 빤타니까 약간 굴곡을 주는 게 낫겠죠. 자, 대략 모양 이렇게 사과 모양 만들었고, 그 다음에 꼭지를 할 거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실린더 많이 할 필요 없으니까 12 정도만 하고, 으로 가서 쪼개주고, 이런 식으로 뭐 손수 해도 되고 아니면은 구부리기 하는 거 있죠? 그걸로 해도 되고, 원하는 걸로 만들면 됩니다. 여기 심플 변경 있죠? 요걸로 이동을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저렇게 해도 되고 살짝 모양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서브디전 나중에 주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지금 줄 건 아니고, 잎사귀 할 거, 잎사귀는 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플랜으로 해서 플랜 너무 크니까 준 다음에 들어가서 쪼개주고, 너무 심플하니까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연결하고 싶으면 조인 해주면 그 사이 연결이 되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줄기랑 살짝 연결이 돼야 돼서 고기를 여기 칼질로 살짝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잘리죠. 그러면은 얘를 일단 엣지만 하나 지워주고, 아니 버텍스를 하나 지워주고,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줘서 익스클로드 해주면 이렇게 뻗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개 정도만 이렇게 빼줄게요. 그러면 나중에 모양을 잡아서 여기다가 잎사귀 꼽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모양을 다시 텍스로 가서 얘를 잡고 내려주면 이 정도로 모양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스무스 해주고 얘도 스무스 해주고. 자, 모양은 잡혔고, 그치. 자, 모양은 대충 이렇게 잡혔으니까 얘 UV 매핑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자르는 게 효과적일까 고민이 좀 될 텐데, 일단은 요 윗부분하고 중간 부분 여기 연결이 하기가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를 일단 커팅을 해주고요. 심을 마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도 여기까지는 마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을 마킹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됐고, 얘는 심을 마크 게심을 해주면 되겠고요. 얘는 할 필요 없죠. 평면이니까. 자, 그렇게 가서 얘부터 UV 에디팅 해줘서 전체 선택해서 펼치기.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얘한테로 가서 전체 선택, UV 펼치기. 이렇게 됐으면 얘는 엄청 작아도 되니까 이렇게 좀 약간 작게 해주고요. 구석탱이에다가 방해 안 받게.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면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얘한테 가서 전체 선택,
UV 펼치기. 얘도 글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방향 밖에 이 정도로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하나씩 하면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얘랑 얘랑 합칠게요. 합치기. 그러면 하나가 되고, 얘를 들어가서 전체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의 UV 매핑으로 다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너무 작게 들어갔으니까 얘를 조금 키워서 이쯤에다 두고요. 얘도 이쯤에서 키워서 이쯤에 두고,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착각을 했네. 자, 이게 좀 떨어뜨려 주는 게 좀 편하니까. 그 다음에 얘를 UV 레이아웃 내보내기. 해상도를 조금 높여서 작업을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내보내기 해주고, 포토샵에 가서 얘를 불러오고, 페인트 파일 얘를 불러와서 준비를 시켜주고요. 작업하기 편하게 일단 원식 걸로 마스킹 하나 해주고, 마스킹 위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어디 갔어? 얘를 이용을 해서 잎사귀부터 잡아서 대략의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퍼핏 뒤틀기를 이용을 해서 엔터를 쳐주면 대충, 아이고, 덜 됐네. 이런 거 뭐 되도록이면 넉넉하게 잡아주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허연 부분 나타나거나 그러면 더 짜증나니까. 자, 잎사귀 대충 됐고, 그 다음에 아까 꼭지 어디 있어? 꼭지도 대충 색깔만, 이거는 뭐 자, 대충 꼭지도 이렇게 됐고, 이제 본 사과를 해야 되는데, 대략 이런 모양일 거고,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핑을 만들어요. 또 이렇게 붙여놓고 스탬프로
마감을 잘 하면 돼요. 자, 모양은 대충 됐고, 그 다음에 꼭지 부분을 잘 해야겠죠. 자, 꼭지 부분을 뭘 쓰는 게 좋은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건 좀 색상이 너무 다르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봅시다. 일단 얘랑 색상이 잘 맞아야겠죠. 나중에 요거 다시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색상은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색상을 어느 정도 일치시켜 놓고 작업을 해야 돼요. 대략 색상이 비슷하긴 한데 일단 키워놓고, 조금 더 빨게 될 것 같아요 얘가. 색상도 조금, 얘를 조금 밝게 하는 게 낫겠네. 레벨 꼭지는 우리가 만들 거니까 꼭지는 없애야겠죠. 이렇게 해주고, 얘를 복사를 해서 아래가 조금 다르겠지만, 이게 위인가? 이게 위인가 보다. 조금 더 큰 거 보니까. 꼭지 위치 대략. 그러면은 얘를 조금 변형을 해줘야겠네요. 얘를 복사를 해줘서 얘를 색상을 살짝 돌려줘서, 위아래는 좀 다르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일단 얘 저장을 좀 해두고 PSD로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 백은 그냥 이 색깔로 갑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JPG 확인을 해주고, 블렌더로 가서 쉐이딩으로 가서 일단 스무스 한번 매겨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다음에 추가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 열기에서 애플 열기를 해줘서 얘를 일단 여기다가 매겨주면 이렇게 일단은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경계가 엄청 생겼어요. 완성도를 높여 볼게요. 자, 어디서 하냐면, 자, 텍스처 페인팅에 가서, 자, 일단 맨 밑에 텍스처로 가서 새로운 텍스처, 그러면서 열기, 지금 애플
이미지를 열기 하면은 이렇게 텍스처가 하나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페인팅으로 가서 여기 밑에 페인팅으로 가서 여기 텍스처 밑에 요거 만약에 요거를 해가지고 텍스처 여기서 해서 일로 들어오면은 여기 밑에 여기 보여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매핑 중에 스텐실이란 걸 해주면 작업을 할 때 얘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회전을 시켜놔야겠다. 각도 90도. (270도로) 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 됐네. 지금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얘를 반경을 조절을 해서 얘를 이렇게 문지르면 잘 갖다 대고 쉽지는 않은데, 여기 가서 얘를 살짝 이렇게 해주면 크기가,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만약에 일로 가서 얘를 문질러 주면, 여기 문질러 주면 그 부분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건데, 지금 크기가 너무 안 맞으니까 얘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고, 돌려서 이렇게 확대 부분을 좀 해줘서 얘를 텍스처를 확대 화면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봅시다. 이거 원래대로. 강도도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서 자, 대략 모양이 잡힌 것 같아요. 자, 대략 됐으면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쉐이딩으로 가서 자, 대충 보고 이제 질감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윤기를 살짝 올려주고 약간 거칠기를 좀 줄여주고 반사값을 살짝 올려서 반짝이는 느낌을 자, 그 다음에 아주 살짝만 굴곡이 좀 있으면 좋으니까 벡터에서 범프 높이 노멀에 주는데 됐어. 노멀에 이렇게 주는데 징그러지니까 아주 살짝만 질감이 살짝 느껴질 정도로만 대략 모양이 나왔으니까 자, 일로 가서 이거 오브젝트 중심이 일로 갔네. 자, 오리진을 볼륨의 중심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꼭지 여러 가지 얘를 복제해서 쓸 거니까 일단은 꼭지 없는 것도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Shift D 해줘서 복사를 해주고요. 복제랑 복사랑 틀린 거 이거 밑에가 지금 달라졌죠. 매핑은 공유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로 가서 위안으로 원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문질러지는 게 선택이 돼요. 이렇게 딴 데 선택이 안 되는지 잘 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지워주기 페이스 그러면 없어졌죠. 처음부터 꼭지랑 이거를 따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뭐가 편한지는 뭐 여러분들이 정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해봅시다. 얘들을 이용을 해서 다 살려주고 여기도 하나 들어가 있고 이것도 아까 여기서 리지드 바디 해주고 뭐 충돌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해보고 일단은 오늘은 그냥 수동으로 합시다. 자, 대량의 모양을 잡혔으면
자, 렌더링 버전으로 가봅시다. 컷으로 바꿔주면 방향성을 좀 분명하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일단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됐어요. 뭐 조금씩 뭐 구도나 재질 같은 거를 조금씩 더 손을 보면서 몇 번 렌더링을 하다 보면 원하는 질감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고 뭐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테이블과 뭐 다른 재질의 그릇, 그 다음에 과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물화 한번 만들어 봅시다.